자, 이번 시간부터는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먼저 여기서는 사실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 용어는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니까 반드시 용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먼저 원입니다. 원은 평면 위의 평면입니다. 평면. 자, 평면 위에 한 점 오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원을 그릴 때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리잖아요. 그죠? 그럼 컴퍼스에 연필을 꽂아 놓은 다음에 이 컴퍼스 침으로 딱 어디에 딱 고정을 딱 시키죠. 그죠? 요게 바로 한 점 오입니다. 한 점 오. 바로 요걸 좀 어려운 말로 고정된 점이라 해서 정점 오라고 합니다. 정점 오. 자, 여기에서 일정한 거리에 여기에 이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일정한 점들을 다 연결하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곡선이 되겠죠, 그죠? 요 곡선 자체를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일정한 거리. 자, 여기와 이 길이와 이 길이들이 다 어떻나요? 다 똑같죠? 다 똑같죠, 그죠? 이렇게 일정한 거리, 뭐 5cm면 5cm, 3cm면 3cm,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을 바로 원이라고 하는데 이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반지름이라 합니다. 반지름. 알겠나요? 반지름. 되겠나요? 자, 근데 반지름과 지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반지름을 2배 하면 뭐가 됩니까? 지름이 되죠. 그래서 원의 정의에서 보다시피 중요한 게 요 한정점. 요 한정점을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자, 그래서 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 원의 중심과 이 반지름이 중요해요. 원의 중심과 반지름. 항상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을 찾아야 됩니다. 원의 중심을 찾고 또 반지름을 표시해서 문제 푸는 습관 길러줍시다. 자, 원은 뭐라고요? 어디에서? 평면에서 평면 위에 한 정점 O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을 말하고 만약에 이게 평면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 공간이면 뭘까요? 어떤 3차원 공간에서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 뭘까요? 이게 바로 구가 됩니다. 그래서 원과 구는 정의가 똑같아요. 원과 구는 정의가 똑같은데 평면이면 원이 되고 공간이면 구가 된다는 거 알아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과 구 모두 다 원의 중심, 구의 중심이 중요하고 또 무엇이 중요하다? 반지름이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맙시다. 자, 그러면 자 원을 배웠으니까 이 밑에 있는 모든 내용이 원에서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그림으로 외우면서 이해하면서 외웁시다. 자, 그럼 이 원에서 보통 우리 원은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O처럼 생겼죠, 그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항상 거의 보면 O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원의 중심을 뭐로 표현한다? 이렇게 점이니까 O라고 많이 표현한다는 거. 그래서 원 위에 어떤 두 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A점과 B점을 잡았죠. A점과 B점을 잡았을 때 요 원위의 A와 B까지 연결한 선이 이쪽도 있고 이 반대쪽도 있겠죠. 이 반대쪽도 이렇게 더 긴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호라고 합니다. 호. 뭐라고요? 호. 그런데 호 AB라고 하는데 요게 곡선처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기호로는 이렇게 AB를 적고 AB를 적고 위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바로 호 AB가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 양끝점의 위에 있는 요선이 호 AB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쪽도 호 AB죠. 여기서 이 반대쪽도 호 AB인데 일반적으로 호 AB 하면 짧은 것을 말합니다. 짧은 것.
알겠나요? 짧은 것을 말하고 만약에 내가 긴 것을 표현하려면 여기에 우리 하나 C라고 이렇게 두고요. 바로 A, C, B 한 다음에 이렇게 호를 표현하면 바로 이 A, C, B 호니까 바로 긴 호를 이야기한다는 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거의 다 호가 바로 뭐다? 짧은 쪽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호고. 그 다음에 호는 됐죠. 그 다음에 현이죠, 현. 현은 바로 뭐냐면 방금 이 두 점을 이 원주 위에 저 원 위에 있는 점 그 곡선을 말하는 게 바로 호인데 A와 B를 여러분들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했죠. 선분으로 연결하는 것은 바로 뭐다? 현이 됩니다. 현. 바로 현 AB고 현 AB는 그냥 선분으로 이렇게 현 AB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되겠나요? 자, 호가 되고 현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A점을 여기 잡고 자, B점을 이 반대쪽에 잡는데 어디를 잡았냐 하면 바로 요 중심을 지나는 이쪽에 요 반대쪽에 뭐를 잡았다? 만약에 B를 잡았으면 바로 이 길이를 뭐라고 하나요? 여러분들 지름이라 하죠. 지름. 중심을 지났으니까. 맞죠?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 되죠. 요 지름도 하나의 현이죠. 현. 됩니까? 이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요 현이 바로 뭐가 됩니까? 원의 지름이죠. 그죠? 반지름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바로 지름이면서 한 원에서 길이가 가장 긴 현은 바로 뭐가 된다? 지름이 되겠죠. 지름이 여러분들 가장 긴 현이 되겠죠. 이거보다 긴 현이 있나요? 없죠. 되겠나요? 여기 와도 요 현은 얘보다 짧잖아요. 그래서 가장 긴 현은 바로 뭐가 된다? 원의 지름이 된다. 그리고 지름은 원의 반지름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와 현을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악기 중에 기타 있죠, 기타는 어때요, 여러분들? 줄로 돼 있죠, 그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 기타는 바로 무슨 악기라고 하죠? 현악기라고 하죠, 현악기 맞아요? 그 현자와 이 줄현자입니다. 줄현자 이렇게 줄로 돼 있다, 선으로 돼 있다 해서 여기 현이고 그 곡선으로 돼 있는 것은 바로 뭐라고 한다? 호라고 한다. 두 개 잘 여러분들 구분해서 알아놓기 바랍니다. 호와 현이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호는 여러분들 이럴 때 헷갈리시면 이렇게 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호 알겠죠? 자, 현은 현악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금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자,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원위에 두 점 AB를 잡았습니다. AB를 잡고 요게 바로 뭐가 됩니까? 호가 되죠. 호 AB와 그리고 여기 중심이 있죠. 중심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게 반지름이 되죠. 반지름. 이쪽도 바로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나요? 호가 되죠. 자, 이것처럼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요 모양이 바로 부채꼴이 되는 거예요. 부채꼴. 그리고 부채꼴 모양은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줍니다. 바로 A, O, B 이렇게 부채꼴 A, O, B를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 두 개의 반지름과 반드시 뭐로 호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아시겠나요? 두 개의 반지름과 호로 이루어진 도형인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보세요. 이 부채꼴이 부채처럼 생겼다 해서 부채꼴이거든요. 이 꼴은 모양꼴이에요. 한자말로 모양이다. 부채처럼 생긴 모양이다 해서 부채꼴 AOB라고 하는데 자 만약에 여기 A점이고 여기가 B점이잖아요.
근데 중심이 여기거든요. 원의 중심이 여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래도 어때요? 좀 부채처럼 생겼죠. 그런데 요 두 개, 요 두 선이 바로 여러분들 반지름이 아니죠. 그래서 부채처럼 생겼다고 여러분들 부채꼴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채꼴은 호와 반지름과 반지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반지름이 아니죠. 이게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반지름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부채꼴이다. 부채꼴이 아니다. 부채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되겠나요? 자, 이때, 자, 부채꼴이 생겼죠? 부채꼴이 생기면 요 반지름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 있죠? 반지름과 반지름이 이루는 각. 이것을 무슨 각이라고 한다? 중심각이라 합니다. 무슨 각? 중심각. 자, 이 중심각은 요 호 AB의 중심각이라고도 말하고 부채꼴 AOB의 중심각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 AB의 중심각 또는 부채꼴 AOB의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호에 대해서도 이게 중심각이고 바로 부채꼴 모양에서도 요 각이 바로 뭐가 된다? 중심각이 되면 각이니까 읽을 때 각 A, O, B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그래서 이 중심각은 호에 대한 중심각도 되고 부채꼴에서의 이루는 각도를 중심각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하고 싶냐면 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원이 하나 있을 때 자, 선생님이 직선을 그어볼게요. 직선을 그어보면 직선이 이렇게 원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과 직선이 만나나요? 만나지 않죠. 또 이렇게 그으면 보세요. 이렇게 딱 그으면 어떻습니까? 한 점에서 만나죠. 요즘 한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그래서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아니면 요선을 여기 안 하고 여기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럼 두 점에서 만나죠.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자,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이 있으면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면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 풀 때 반지름을 어떻게 표시해 주냐면 여기 만나는 점과 중심을 연결합니다. 만나는 점과 중심을 연결합니다. 되나요?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길이는 항상 똑같죠. 되겠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A, O, B, A, B 여기가 sorry 여기가 O고 여기가 B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삼각형 AOB죠. 삼각형 AOB 요거. 요거는 바로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이등변 삼각형. 맞습니까? 왜? 두 변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등변이 되고 맞나요? 자 보세요. 다시. 자,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죠? 이등변이 되고 이등변이니까 어떻습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면서 또한 요 각과 요 각도 어떻나요? 똑같죠. 각 OAB와 각 OBA도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때나 요 삼각형이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 중요한데 이때 요 직선 있죠. 요 두 점과 만나는 요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바로 할선이라고 합니다. 할선. 원과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뭐라고 한다?
활선이라 합니다. 활선. 됐죠? 그리고 활선이 생기면 자, 여기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여기 요 모양 있죠, 요거. 되겠나요?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 얘는 활골입니다. 활골. 활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부채꼴이잖아요. 부채꼴에서 요 AB를 선을 껐을 때가 활선이면 여기가 삼각형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활골이 된단 말이죠. 다시 여기서 보신다면 부채꼴이 있고 AB를 지나는 직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맞죠? 그었을 때 요 밑에 생기는 삼각형은 뭐가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따라서 요각과 요각이 어떻게 됩니까? 같아지죠. 그리고 여기 새롭게 생기는 요 모양, 요 모양이 바로 활처럼 생겼다 해서 활골이 됩니다. 활골. 아시겠나요? 그래서 부채꼴에서 이 AB를 지나는 직선으로 생각하면 그죠? 바로 두 개가 나누어지는데 이쪽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여기는 활골이 돼요. 그래서 이 활골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 활골의 넓이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고 어떻게 하냐면 부채꼴 넓이에서 우리 나중에 부채꼴의 넓이를 배웁니다. 부채꼴 넓이에서 바로 여기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는 거. 요 넓이 공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게 될 건데 활골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없거든요. 그 활골은 어떻게 넓이를 구한다? 부채꼴 넓이에서 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채꼴 넓이만 배우면 삼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요 빗금친 활골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그래서 활골과 활선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있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요럴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소는 자, 방금은 두 점에서 만나면 활선이라 했지만 얘는 접하는 선이라 해서 접선이 되고 요 점을 바로 접점이라 합니다. 접점. 접하는 점이라 해서 접점이라 합니다. 접점. 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접선이 나오잖아요. 원에 대한 접선이 나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원의 중심과 접점까지를 연결하고 원의 중심과 접점까지를 연결하면 여기가 바로 90도가 됩니다. 90도. 됐나요? 자, 접선이 나오면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합니다. 원의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되죠. 반지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반지름과 접선은 수직으로 만납니다. 자,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중1 때보다는 중2 때부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중1 때는 접선에 대한 문제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접선이 있죠. 접선. 그럼 접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심과 접점을 연결하면 반드시 몇 도가 된다? 수직이 된다는 거 꼭 알아놓읍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또 물론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중학교 때는 크게 문제를 다루지 않고 원과 만나지 않을 때는 그냥 이 선은 직선입니다. 영어는 따로 없어요. 그거에 관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1 때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할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과 그 만나는 거점을 연결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이 반대쪽이 바로 뭐가 된다? 활골이 된다. 그리고 활골의 넓이는 부채꼴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거, 이 방법으로 넓이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접선이 나오면 반드시 중심에서 접점까지 긋고 반드시 수직 직각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 각을 바로 무슨 각이다? 부처꼴에서 중심각이다. 아니면 이 호 AB에 대한 또 무슨 각이 된다? 중심각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심각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 중심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호다, 맞죠? 호다, 현이다. 그럼 보세요. 이 호와 현이 만나면 이 호와 현이 이루어진 도형,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말이죠? 예, 활골이 되는 거죠. 활골.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내용을 잠깐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호죠. 호 AB는 길이가 짧은 쪽을 말합니다. 근데 길이가 긴 쪽의 호는 그 호 위에 조금 전에 보여줬죠. 점씨를 하나 잡아서 요 호는 그냥 호 AB고 이쪽 긴 호를 표현할 때는 호 ACB처럼 이렇게 표시해 준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반원을 보세요. 반원. 반원. 자, 반원은 여러분 여기 반원이죠. 왜 반원이냐? 원의 반이란 말이죠. 그죠? 원은 자, 우리가 원에서 그죠? 원에서 중심이 있잖아요. 그죠? 원에서 중심이 있으면 이 중심을 지나는 현을 하나 아무 데나 그을 수가 있겠죠. 그죠? 현을 하나 그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었다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이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도 보세요. 이게 하나가 뭡니까? 반지름이죠. 반지름. 요게 또 반지름이죠. 그리고 요게 뭡니까? 호죠. 호. 호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뭡니까? 부채꼴이죠. 따라서 요게 바로 뭡니까? 이 부채꼴의 뭐가 된다? 중심각이 되고 중심각이 몇 도가 됩니까? 180도가 되겠죠. 바로 이 중심각이 몇 도가 된다? 18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반원은 보세요. 활골도잖아요. 활골이 뭐라 했죠? 이 현 맞죠? 가장 긴 현이네요. 현과 호가 만나면 활골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활골인 동시에 또 뭐도 됩니까? 부채꼴도 되죠. 부채꼴은 보세요.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이면 부채꼴이 되죠. 그래서 이 반원은 중심각이 몇 도인? 180도인 부채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원 자체는요, 원도 부채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은 중심각이 몇 도인? 360도인 부채꼴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은 중심각이 360도인 부채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이 하나 있는데, 자, 중심을 잡았습니다. 중심을 잡았어요. 잡고, 자, 중심각이 90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중심각을 이렇게 90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나요? 요것도 부채꼴이죠. 요거 반지름 오니까. 맞죠? 그럼 중심각이 몇 도인? 90도인 부채꼴이죠. 근데 이 부채꼴은요, 어떻게 보면 이 원의 몇 분의 몇이죠? 4분의 1 맞습니까? 4분의 1이라서 이런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을 여러분들 4분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4분의 1이란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채꼴이라고도 하지만 4분원이라고도 하고 이 반원도 원의 반원도 바로 부채꼴이면서 활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4분원은 활꼴은 아니죠. 활꼴은 아닙니다.
활구는 반드시 현과 호가 만나야 돼요. 여기 현이죠. 왜? 가장 긴 현이잖아요. 가장 긴 현. 근데 얘는 현이 아니죠. 반지름이니까 이 4번호는 중심각이 90도인 부처꼴이고 이 반원은 바로 중심각인 180도인 부처꼴도 되면서 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내용 정리 잘 해놓기 바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하는 김에 한번 봅시다. 다음 용어에 알맞은 그림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고 하네요. 호 AB는 호는 지금 어느 게 호인가요? 호는 누가 호인가요? 바로 여기 색깔 보이나요? 여기야 색깔이 바로 여기 호죠. 맞습니까? 그래서 호 AB는 기억이죠, 그죠? 현 AB는 뭡니까? 현 AB는 바로 선분이죠, 그죠? 따라서 리얼이 되겠네요, 그죠? 리얼. 그다음 호 AB의 중심각, 호 AB, 요호 AB에 맞죠? 요호 AB의 중심각이니까 미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반지름 OA와 반지름 OB와 호 AB로 이루어진 부채꼴, 바로 이게 되겠죠, 그죠? 바로 반지름과 호로 둘러싸인 부채꼴이 되겠네요. 현 AB는 요거죠. 현 AB는 요건데 호 AB죠. 호 AB 맞죠? 둘러싸인 활골이니까 바로 디귿이 되겠죠. 다시 한번 활골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반드시 반지름을 표시해줘서 어디에서 부채꼴에서 바로 삼각형 넓이를 뭐 해주면 된다? 빼준다. 맞죠? 부채꼴에서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활골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원과 부채꼴의 내용을 하기 위한 바로 용어 정리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용어는 기본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외워주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